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장전의 원투펀치 398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UEFA 챔피언스리그 1차전 4경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번 주에 펼쳐진 남은 4경기 이제 오늘 우리가 프리뷰로 분석을 해볼 텐데 한 경기씩 깊게 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전. 네,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한 의원? 바로 넘기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공격, 뭐 공수 밸런스, 뭐 심지어 골키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안정성이 뭐 한 급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얘기할 수 있으나 모르겠어요. 첼시가 저는 한 경기 정도는 무승부 정도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1차전을 만약에 첼시가 무승부 정도 끌고 갈 수만 있으면 2차전이 더 흥미로워지겠죠. 그렇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제가 뭐 요즘 숫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두 팀의 승부는 그래도 한 62대 한 38? 이 정도로는 바이에른 뮌헨이 우세하지 않을까. 네. 지금 저희가 또 목요일에 촬영하기 때문에 첼시가 지금 4경기 때 승리가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을 만났거든요. 그렇죠. 이 만난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토트넘을 만나서 분위기 반전이 일었을지도 굉장히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캉테 선수가 과연 이 경기를 주말 경기는 아마 뛰기 힘들 것 같고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사실 캉테 선수가 이런 경기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선수인데 그 존재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한현미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레벨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한 수 뭐 유리하는 부분은 그거는 진짜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 전환이 돼서 조금 좋은 패턴에서 공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두 팀 언제든지 만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정석적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러한 패턴, 상대가 수비진이 갖춰줘도 기본적으로 항상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패턴, 그런 패턴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훨씬 안정적이고 조직적이고 세밀하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해서 2선과 중앙 미드필더들이 기술적인 영역도 뛰어나지만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한 조직적인 움직임과 부분 전술도 첼시보다도 훨씬 위입니다. 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현재 지난번 라이프치히전 같은 경우도 0대0으로 비겼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그러한 어떤 파괴력 그런 부분도 첼시보다는 한 수 위고 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노련미, 안정감 여러 가지 또 득점에서 최전방 공격진의 결정력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한 수 위다. 타미 에이브람이 잘하면 이제 복귀를 해서 바이에른 뮌헨전은 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컨디션에서 뛰기가 힘든 상황에서 지금 공격진 또 허리 라인 그다음에 수비 전체가 지금 첼시는 밸런스가 지금 좋지가 않고 바이에른 뮌헨에게 모든 부분에서 지금 열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뭐 이런 팀들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한 경기도 그렇죠. 있지만 이 경기는 오히려 첼시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처음에 이 대진 발표됐을 때는 그때 분위기에서는 첼시도 한번 붙어볼만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바이에른 뮌헨 경기들을 보고 첼시 경기들을 보면은 그때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지금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또 경기의 특성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첼시가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을 좀 이기려면 어떤 부분을 좀 공략해야 될까요? 지금 장지현 위원님이 거의 모든 부위에서 한급 위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또 한수 위라고 동의를 해주셨는데 네네네. 한 경기 정도는 이제 비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런데 첼시는 약간은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조금 도깨비 기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부분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안정성이 높고 특히 한지 플릭 감독이 지금 꽤 팀을 잘 일으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하강세가 분명해 보였던 토마스 뮬러 같은 선수도 요즘은 상당히 살아났고 나브리 선수의 폼도 좋고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위력이 있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다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첼시가 그런데 예전에 뭐 디마테오 감독 때도 약간 그랬지만 왠지 한 번 미치는 경기는 나올 수도 있는 팀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네. 뭔가 좀 예측 불허적인.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있죠. 2012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경우는 디마테오 감독 결승전 때는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었고 무기가 물론 있었죠. 그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에는 몇 명이 있어요. 노이어, 뭐 밀러, 또 제롬 보아탱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지금 아직도 있죠. 네네. 네, 그때 멤버가. 그래서 지금 뛰고 있지만 첼시는 한 명도 없어요. 램파드 한 명 있다. 감독으로 이 맞대결을 펼치는 램파드 감독이 있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바이에른 뮌헨 강팀을 상대로 그 당시에도 전력적 열세지만 버티다가 하나를 해줄 수 있는 드록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승부 차이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첼시가 그런 힘이 있겠느냐? 일단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어리고 그나마 좀 경험이 있어서 받쳐줘야 될 윌리안이나 페드로 선수가 지금 폼이 한창 좋았을 때하고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거기에 확실한 공격수가 지금 없고 바추아이, 뭐 지루 다 마찬가지고요. 또 허리 라인에서 조르지뉴 같은 선수가 중심을 잡고 수비를 하기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이선이 워낙 강건하고 뭐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나브리, 밀러 이런 선수들이 이선에 배치가 될 때 레반도프스키와 연계 플레이가 워낙 좋고 첼시가 요즘에 압박의 힘도 떨어졌지만 압박을 한다 해도 티아고 알칸타라나 또 키미 선수도 그렇고 허리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빌드업 능력 또는 기술적인 탈압박 능력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첼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상쇄시킬 만한 힘이 있고요. 또 사이드에서도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아주 최근엔 젊고 힘이 있는 풀백들이 공격 지원을 아주 잘 해줍니다. 첼시가 물론 경기 운이 조금 따라주면 한현님 얘기대로 뭐 이기지 못하리란 법은 없죠. 이 등락이 있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첼시가 그만큼 기복이 있는 경기가 뭐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그래서 그날 뭐 미치면 진짜 뭐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들 또 심지어는 뭐 하부리그 팀도 잡을 수 있죠. 그게 네. 축구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조금 작은 갭에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엔 갭이 좀 벌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경기를 가보겠습니다.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분위기만 보면 저는 나폴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네. 바르셀로나가 물론 메시가 있고 그리즈만이 있고 지금 좋은 공격진들이 건재합니다만 안수파티까지 3톱으로 나온다 쳤을 때 지금 공격진의 뎁스가 지금 얇고 그 세 선수가 컨디션 저하나 약간의 체력 저하가 또는 또 집중적인 마크를 당하거나 전술적으로 그랬을 때 수아레즈나 우스망 덴벨레나 이런 다른 대체 자원이 있었다면은 조금 다른 또 어떤 변형 루트들이 후반에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조합들이 나올 텐데 지금은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바르셀로나가 물론 세티엔 감독의 축구가 상당히 좋을 때도 있고 약간 걱정스러울 때도 있고 지금 부임 이후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나폴리에게 가투소 감독은 지금 챔피언스리그가 처음이고요. 네. 상당히 의욕을 갖고 지금 분석을 할 거예요. 바르셀로나를. 그래서 가투소 같은 스타일은 제가 느끼기에는 선수들한테 일단 으쌰으쌰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는 능력이 있고 메시를 어떻게 봉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주문이겠죠. 가투소 스타일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 물리적인? 뭐 어떻게 하면 물리적인. 그러니까 조금 타이트한 괴롭히는 수비 그러니까 형태에 물리적인 있어서. 게임을 하라. 그러니까 사리 때와의 나폴리하고는 좀 다른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피지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감독이긴 합니다. 네. 가투소가요. 그러니까 아마 바르셀로나가 물론 경기를 지배하고 메시와 그리즈만의 클래스는 충분히 나폴리를 원정에서도 제압할 수 있는 득점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나폴리 원정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네. 특히 그리즈만이 최전방에 지금 섰을 때 아직까지 확실하게 원톱으로서 그 최전방에서 지금 특화된 조직력을 꾸준하게 보여준다고는 보지 않아요. 좋은 장면들도 꽤 많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수비로 전환될 때 지금 수비 같은 경우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나폴리가 그만한 공격 파괴력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지금 팀적인 어떤 분위기는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리보는 이제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패싱 게임으로 나폴리가 지금 중심을 잡았다면 지금은 약간
활동량도 많고 수비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해주는 이러한 덴메를 중심으로 뭐 파비앙 루이스가 됐던 뭐 지엘린스키가 됐던 이런 3미들 체계가 지금은 약간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팀적으로는 지금 나폴리가 상승적 효과를 보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거기에 공격진도 메르텐스가 복귀해가지고 오랜만에 골도 넣었었고 네. 그리고 인시네 선수가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동기부여는 상당히 강할 것 같고 어떻게 뭐 공격진을 꾸릴지 모르겠습니다. 밀리크 선수를 먼저 선발로 넣을지 아니면 다른 좀 빠른 유형의 선수로 전환해서 승부를 걸려고 변형적인 형태를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투소 감독이 최근에 공격진의 동기부여나 또 흐름, 허리라인의 약간 밸런스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면서 네.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팽팽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바르셀로나가 예상보다 고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가투소 감독이 바르샤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게 또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네, 가투소 감독이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다 동의하고요. 가투소 감독은 분명히 선수단의 멘탈리티를 잡는 데는 그런 면에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뭐 가투소 감독이 명장 반열에 이미 올랐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투소의 팀은 과거에 이제 안첼로티의 나폴리보다는 좀 더 많이 뛰고 좀 더 강건하게 이제 바르셀로나를 뭔가 옥죄어 들어가려고 할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요즘 고전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예를 들어 바로 얼마 전에 헤타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있었는데 전반전 한 중반 정도까지는 바르셀로나가 매우 위험했고 매우 경기력이 오히려 헤타페에 밀렸어요. 네. 근데 이제 헤타페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흐름에서 이제 골을 넣지 못했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시 선수의 어시스트가 계속 터지면서 결국 경기를 패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나폴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헤타페의 어떤 그 바르셀로나와 싸웠을 때의 경기 모습을 보고 그런 유형의 플레이를 나폴리 역시도 재현할 수만 있다면 물론 뭐 인시니라든가 메르테스 선수의 올 시즌의 평균적인 여태까지의 폼은 예년의 기준에 비하면 떨어져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클래스들은 저는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미드필드진의 뎁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폴리가 지금 꽤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보트카 선수와 덴메 선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중원에서부터 좀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좀 압박을 해서 뭔가 바르셀로나가 요즘 기동력 있는 압박에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에 한 방 있는 클래스 있는 선수들로 하여금 이제 한 방을 터트리게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나폴리가 바르셀로나를 역시 굉장히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매치업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바르셀로나를 조금 우위에 두는 게 맞기는 하다. 그래서 51.5 대 한 48.5. 엄청 근소한. 네,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의 그 정도 우세. 예, 그 정도 우세인데, 근데 이제 나폴리 팬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은 그들대로의 또 걱정이 있을 거예요. 바르셀로나 팬들은 그들은 또 그들대로의 그렇죠. 걱정이 있고 뭐냐면 나폴리가 가투소 감독 들어와서 승리 횟수는 좀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떤 경기는 좀 어이없는 팀에게 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폴리 역시도 여전히 기복이 있는 것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나폴리도 나쁜 경기처럼 된다면 당연히 바르셀로나에게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붙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팀의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의 사실은 흐름이 두 팀 모두가 요즘 좀 분명해요. 그래서 두 팀 모두가 좀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붙는 당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메시 선수가 어떨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폴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르셀로나는 최근 메시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좋은 날은 나폴리가 곤경에 빠질 것이고 메시가 그닥이면은 나폴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또 경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메시 이외의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바르셀로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핸디캡이 하나 나왔는데 조르디 알바 선수가 지금 부상이에요. 메시 선수가 뭔가 좀 덜 풀리는 경기에서는 알바 선수의 오버래핑이야말로 바르셀로나에게는 메시 다음 가는 무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바라는 무기를 지금 바르셀로나가 잃어버렸어요. 알바 선수 나폴리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상으로. 그래서 메시 선수도 요즘 매 경기 좋은 건 아니거든요. 메시 선수가 조금 덜 좋은 날이 된다면 그러면은 나폴리가 충분히 할 만하다. 예, 예. 그러니까 한현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요즘에 특히 뭐 산미들의 부스케츠를 수비 라인 앞에 놓고 프랭키 데용 선수를 이렇게 산미들에서 아르투로와 함께 배치하면서 프랭키 데용에게 약간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지금 강조시키는 그러한 경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시나 그리즈만이나 이런 선수들의 연계 플레이나 안수파티나 이런 선수들의 공격진의 개인 능력 외에 피르포가 나가서 최근에도 또 좋은 어시스트였나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는 의외로 프랭키 디용이 메잘라 같은 롤을 하면서 공격에 관여를 해서 좋은 롤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세르지 로베르토를 뭐 산미들에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해서 그런 선수가 시너지를 내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바르셀로나는. 왜 그런가 하면 나폴리는 지금 철저하게 공격 3인방에 대한 견제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 공격진에 대한 견제에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루트에서 나와줘야 되고 여전히 그런 루트에서 나왔을 때의 나폴리의 수비 또한 앞에서 요새 덴메 선수가 막 이러니까 조금 수비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수비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풀백들도 지난 시즌과 다르게 뭐 굴람도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쓰질 않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바르셀로나 역시 전환이 될 때 부스케츠의 약간 느린 발, 포백 라인들이 공수 간격들이 좀 벌어질 때 문제점들. 피케 선수도 아주 불안해요. 피케나 지금. 이런 선수들이 약간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노쇠화된 그런 뒷공간을 내주거나의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한현님 얘기대로 팬들이 다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기존에 서로 분석을 해서 집중하고 있는 외에 다른 영역에서의 시너지를 누가 잘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한현님 얘기대로 제가 약간 조심을 해야 한다는 표현은 딱 그 얘기예요. 바르셀로나가 그럼에도 우위엔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위엔 있지만 저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 경기처럼 그냥 언뜻 봐서 이거는 뭐 바르셀로나가 훨씬 우위지 않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말씀이죠.